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전산업 보겠습니다. 한전산업 일단 오늘 9%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난주 목요일 날 원전 체코 원전 결과가 나왔죠. 나오고 나서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했는데 오늘 첫 번째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양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정도 양봉은 그쵸? 급락하는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나온 양봉 같은 경우에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무엇보다 22평에 근접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그렇고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62평을 수렴하거나 이탈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전산업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원전은요. 명확하게 성장주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체코의 24조 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최종 계약까지 내년 3월입니다. 자, 그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죠. 근데 이거는 실무자들 이야기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그쵸?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년 3월 최종 계약 시점까지 뭐가 되느냐? 지금 하락하는 부분으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그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상승폭이 약간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원전이 과연 성장주가 왜 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실적을 보잖아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그쵸? 이게 다 실적을 기준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지금 실적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전체 실적으로 놓고 보면 분기 실적이 있고 연간 실적이 있죠. 이렇게 보면 늘어나는 것 같죠. 실제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는 건 여기 성장률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전산업은 실제 원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전 테마에 엮여서 강한 시세를 냈지만 그리고 지금 원전주 중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실제로 따져보면 원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죠. 물론 전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연관이 있을 수 있고 한전기술이나 한국전력이나 이런 부분과 함께 그렇죠. 한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과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 그쵸? 긍정적인 호재거리들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전 사업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실제 주가를 보면 원전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히 가격에 맞춰서 움직이고 가격에 맞춰서 움직였을 때 먼저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을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성장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성장 관련된 이야기는 딱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기업의 투자, 그리고 두 번째 정부 정책의 방향.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전산업,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과 함께 그쵸?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쵸? 발맞춰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원전 쪽으로 쏠려 있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방안이나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중에 원전보다 효율 높은 에너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자체 불가능하죠. 굳이 하나 따지자면 수소가 있을 수 있는데 수소는 원전만큼 아직까지 조금 그 상용화 시기가 너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죠. 지금 원전도 지금 시작하면 10년 걸린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상용화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언가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가격을 보고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놓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줄로 인해서 먼저 이런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래서 뒤에서 호재가 붙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 그쵸? 정부의 방향성, 그리고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쵸? AI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샘 올트먼까지도 원전 관련된 언급,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원전 관련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업의 투자도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 앞서서 정부 정책의 방향, 그쵸? 대안이 없다는 그런 부분. 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럴 부분이니까 이건 뭐 한국으로 따져도 여야를 가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올라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한전산업과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 수 있고 한전산업도 이제 반등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보세요. 오늘 조선주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냈는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공략을 했죠. 그런 결과 36%, 1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한전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했고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5% 정도.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두산 에너빌리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 내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떻습니까?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크진 않아도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대를 보고 매매를 했을 때 그렇죠? 치명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물량 분할이나 아니면 어떤 타점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주말 라이브와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와 그리고 주말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식시장은 왜 가격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원전 관련된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 그리고 여기 한전산업에 대한 시세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실적이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먼저 올라갔죠.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 가격을 보고 매매에 참여하는 게 맞다. 그 가격을 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반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실적보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차트를 어떻게 보세요 요것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한전산업과 같은 경우에 21평을 기준해서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확인을 했으니까 매매합시다. 그리고 매매하는 근거는 대안이 없다. 그리고 대안이 없다는 부분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내용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걸 앞과 뒤를 다르게 가자는 겁니다. 원래 어떤 호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종목을 보죠. 그게 아니라 가격을 먼저 보고 여기 호재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그렇죠? 그게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 그리고 주말 라이브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특히나 한전산업과 같은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의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전산업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해서 한전산업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전산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는 가운데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때 가격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돌려보시면서 무조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